자, 서울중학교 몇 개 볼 거 없는데 그 5번 문제 그냥 혹시 틀린 치고 있으면은 이 멘트를 좀 적어놔야 되겠죠? 그림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라. 혹시나 5번에 이제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P가 거기 1쪽에 찍혀 있어가지고 다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낼 수가 있지 해놓고 1 찍고 넘어가셨으면 안 되지. 여기 P에 대응하는 숫자 자체가 1이랑 굉장히 가까운 숫자였기 때문에 그림이 거의 비슷하게 찍힌 거고 실제로 정답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5번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대로 어디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얼마짜리를 돌린 건지 잘 생각하시면서 풀으셨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아 잠깐만 요 얘기도 하나 하자. 5번 문제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였지? 이 5번 같은 문제들 반드시 하나가 나오는데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틀리지 않으려면 한 눈금의 길이가 얼마인지 체크하는 거 그것도 손풀에다가도 적어놨고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는 한 칸이 1짜리로 나와서 너희들이 문제 대충 읽었어도 여기 좌표들 보고 하셨으면 되는데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요. 한 눈금의 길이가 2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실수를 유도하려고 그렇게 내는 거지. 한 눈금의 길이가 3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꼼꼼하게 두 칸짜리면 실제 길이는 6으로 생각하시면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 실수 안 하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2페이지의 9번 그것도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죠. 이것도 실전 수업으로 들어와서 9번에 보기 2번 같은 거 1, 2번 그러니까 보기 기억, 니은 얘가 중요했던 거지. 우리 양수도 제곱했을 때 커지냐 루트를 씌웠을 때 커지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구분의 경계값이 얼마야? 1이야. 양수인 게 아니라 양수 중에서도 1과 0 사이,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양상이 바뀐다. 지금 그 개념을 묻고 있는 거죠. 0과 1 사이의 어떤 A라면 이런 부분은 제곱할수록 작아지는 거고요. 두 개만 써볼게. 루트를 씌울수록 커진다. 이 얘기. 그 다음에 1보다 큰 A에 대해서는 양수에 대해서는 얘는 제곱을 할수록 1보다 큰 놈을 계속 곱해 나간다는 얘기니까 제곱을 할수록 거듭 제곱을 할수록 커지는 거고 루트를 씌울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루트 얘기가 A보다 작아진다. 이거 너무 자주 나오는 거고요. 개념서에는 없지만 문제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내가 따로 실전 개념으로 정리를 해줬던 거지. 그리고 이 사이에 이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야? 얼마야? 아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숫자 당연히 1이겠지. 1보다 작은 양수냐 1보다 큰 양수냐인 거니까 여기 가운데 낑겨 있는 이 경계선 자체가 A가 1일 텐데 A가 1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거듭 제곱을 몇 번을 쳐해도 값이 바뀌지 않고 루트를 몇 번을 쳐 씌워도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얘를 가운데 경계선 삼아서 이 위아래 양상이 바뀐다. 그러면 기억은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큰 놈은 거듭 제곱할수록 커지고요. 루트를 씌울수록 작아진다 해서 루트 A가 A보다 작다.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니은을 자신있게 틀렸다고 할 수 있어야 실력이 있는 학생인 겁니다. 니은은 0보다 크다고 해서 루트 A랑 무조건 다르냐? 아니에요. A가 1이라면 루트 A랑 A가 같을 수가 있고 1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와 있으면 같을 수는 없겠지. 이 자체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자신있게 기억, 니은 같은 보기들 아무렇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천천히 넘어갈게요. 여기에는 이제 마지막에 어디만 볼 건데 어디냐 21번도 한 번만 더 체크해봅시다. 21번 또다시 숫자 문제인데요. 이것도 계속해서도 아직도 어려워하는 친구들 좀 있으니까 이 분모는 뭐야? 분모는 그냥 합차 써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9 자체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인 거니까
짝수제곱 마이너스 짝수제곱해서 합차로 끌고 가시면 되고요. 이 분자를 좀 발견을 못한 친구들이 뭐 있던 것 같은데 이 60.54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얘를 x로 바라보는 순간 이 식이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인다면 반복되고 있는 거를 x로 바라봐라. 만약에 옹기종기 모여있다면 가운데에 낑겨있는 숫자를 x라고 생각하고 표현을 해봐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자에 적혀있는 게 x로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2 이렇게 적혀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우리 2차식 크로스 인수분해가 가능한 꼴인 거죠.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4 분자에 적혀있던 식은 얘를 의미하는 거였네. 근데 x가 원래 x가 아니었고 숫자였으니까요. 60.54를 다시 집어넣어서 원래대로 돌려보시면 68.54에다가 4를 뺀 56.54 이렇게 의미하고 있었던 거다. 괜찮지? 요 유형도 21번 이제 문제도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한 번 더 또 얘기를 하면 시험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무조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제 곧 시험을 보니까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곧 밝혀지긴 할 텐데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물론 청라중은 이게 범위가 아니어서 안 나오겠지. 얘는 굳이 따지면 인수분해 문제여서 청라중에서는 요 인수분해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학교들은 나오겠죠. 네, 서울중은 이 정도 보도록 하고 목일중학교로 갈게요. 목일중학교. 자, 목일중학교에서는 6번을 좀 봅시다. 6번을 보고요. 6번은 너희들이 잘 문제를 이해를 좀 못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목일중. 자, 얘가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는 어떤 규칙을 제시하는 문제인 거지. 이 자가 있어. 세상에 이런 자는 없겠지. 근데 이 문제에서 그냥 자를 만든 거야. 어떻게 규칙이 제시가 되어 있냐면 간단하죠. 여기 자가 있고 항상 0이 여기에 찍혀 있대. 0이 왼쪽에 0이라는 게 찍혀 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눈금에 표시되는 숫자들은 이 떨어진 실제 거리의 제곱만큼의 숫자로 표시가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이 0으로부터 실제 길이가 루트 2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 여기 원래는 자였다면 루트 2가 적혀야 되겠지? 근데 이 실제 거리의 제곱만큼이 이 눈금에 표시된 숫자로 찍혀 있다. 이런 약속이 적용되는 자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얘가 실제 길이에요. 0으로부터 떨어진 실제 길이가 되는 거고 이 실제 길이에 맞춰서 좌표가 찍힌다. 여기는 숫자가 찍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겨먹은 이 규칙이 적용된 자를 두 개를 겹쳐놨잖아요. 이렇게 겹쳐놨는데 이렇게 겹쳐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낚이면 안 돼. 지금 이 문제가 봐봐. 혹시 1번을 적은 친구들이 좀 있었어. 실제로. 이 0하고 20이 여기 이렇게 여기에 0 적혀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20이 적혀있고요. 여기에 x가 적혀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5가 적혀있지? 뭐야? 이 20이네? 25네? 1번.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쉬운 문제를 냈을 리가 없는 거고 이런 규칙이라고 했으니까 천천히 따져봐야 돼. 천천히. 여기에 지금 0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항상 이 자는 모든 숫자들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으로 적혀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요만큼의 길이, 실제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여기 0이 적혀있고 여기 20이 적혀있다는 얘기는 루트 20이라는 얘기죠? 루트 20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뺄 거 빼시면 2루트 5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2루트 5였기 때문에 그놈의 제곱인 20이 여기에 눈금으로 적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길이를 이 어쨌든 실제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 이 밑에 쪽에 자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 5부터 x까지의 실제 길이는 똑같이 2루트 5가 된다는 얘기야. 2루트 5가.
자, 그럼 x를 알려면 0으로부터 떨어진 실제 거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요만큼까지 좀 마무리를 해볼게. 여기에 0이 있고 여기 5가 써져 있다는 의미는 요만큼의 실제 길이가 루트 5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이 밑에 쪽 차에서 0부터 x까지 실제로 떨어져 있는 거리이자 길이는 3루트 5였다라는 거를 너희들이 스스로 캐치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x 값의 정답은 3루트 5의 제곱인 45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x는 0으로부터 3루트 5만큼 떨어진 지점인 거니까 얘는 45가 되겠다. 다분히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어요.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규칙이 제공되어 있는 문제들은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해석을 잘 하면서 규칙을 성실하게 적용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6번. 자, 다음에 8번 너무 많이 봤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언급하고 갈게요. 8번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문제 너무 많이 봤지? 루트 어쩌고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fx, 이거 그냥 RPM에도 똑같은 문제 있고 여기저기 그냥 여기저기 다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얘를 풀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풀 수 있어 너희들 지금 충분히. 근데 작은 이 말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루트 x 이하라고 되어 있는지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답이 한 칸씩 밀리고 이런 차이점들이 생기는 거죠. 8번 이것만 써볼게요. 이 문제는 지금 작은 미만의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만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이 제곱수가 들어가는 그런 순간들이거든요. 루트 81, 그러니까 F81. 이 문제에서 F81을 얼마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F81의 의미는 루트 81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니까 이게 9개가 아니고 8개가 된다. 이게 8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이하라고 나왔으면 9인 거고, 그러면 실제로 값이 9가 되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F의 82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얘가 9점 몇몇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거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라고 해도 9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값이 나뉘는 경계가 이 제곱수까지가 똑같은 값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제곱수의 다음 수부터 그 다음 제곱수까지가 또다시 9라는 값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f의 100까지가 9로 유지가 되겠지. 그럼 또다시 101부터 121까지가 10으로 계속 일정한 값을 갖게 될 거고요. 이게 경계선을 내가 지금 두 개를 그림을 그려놨잖아. 만약에 이게 이하의 편으로 바뀌면 이게 어떻게 밀리는 거야? 이 경계선이 하나씩 위로 당겨질 거지. 이해했니? 그치? 81부터 9로 출발하는 거고 100부터 10으로 출발하는 거고,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제일 중요한 건 작은이었습니다. 이 말을 놓쳐서 실수를 많이 하니까 너희들이 포인트를 두고 공부해야 될 부분은 그 작은이라는 표현이지. 이렇게 강조를 해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온다고 해도 시험에서 꼭 틀려오는 학생이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게 너희들이 되지 않길 바래. 됐어요. 이제 나머지는 됐고 마지막 11번 문제 한 번만 더 연습하고 이제 오늘 테스트 좀 진행을 할게요. 11번 문제. 11번문제도 많이 본 거지만 이제 자연수냐 정수냐 이런 거 체크하시고요.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이 문제도 굳이 내가 중요한 점을 따지자면 그냥 총정리 한 번만 하자. 총정리. 이제 이런 문제들. 자, 봐봐. 루트 세 가지 유형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루트 어쩌구가 자연수다.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놈이 뭐다라는 거야? 제곱수다라고 바로 연결이 되셔야 되는 거고, 우리 저번 시간에 10만표 중학교 해설하면서 또 얘기했던 거 있죠? 이렇게 자연수다라고 한글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는 A입니다, 는 C입니다 해놓고
뒤에 a가 자연수예요.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문제도 같은 문제겠죠? 그러면 루트 안쪽이 제곱수가 된다라는 걸로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제곱수는 뭐 내가 k라는 어떤 문자를 도입한다면 k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수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이고요. 루트의 어쩌구가 내가 뭐 쓸지 알지? 정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는 a라고 나오고 는 a라고 나오고 a가 정수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나온다면 이 루트 안쪽에 있는 놈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이를 시작해야 돼요? 하고 제곱수, 그렇지? 루트 어쩌고가 정수가 된다는 건 뭐 음수는 안 되는 거고 0부터 시작하는 의미 아닌 정수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냥 0이면 0인 거고요. 그게 아니면 1, 2, 3, 4 이런 것들은 다 여기가 제곱수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0도는 제곱수다. 그래서 여기가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자연수다라고 나오냐 정수라고 나오냐에 따라서 0을 고려하냐 안 하냐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고 마지막 케이스 이 루트 어쩌구가 또 하나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거죠. 유리수입니다. 뭐 이렇게 말로 유리수입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루트가 벗겨집니다. 루트를 쓰지 않아도 되는 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 루트 안쪽이 뭐가 돼야 돼? 내가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무언가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 여기는 제곱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트를 만나면서 3분의 2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유리수의 제곱꼴이 되는 거예요. 유리수의 제곱꼴을. 어떠한 유리수, 내가 무언가라고 표현했던 그 유리수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여기에 있었어야 이 루트랑 제곱이랑 날라가면서 양수 그대로 뽑아내고 음수면 반대로 바꿔내면서 양의 유리수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렇지? 물론 0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게 더 넓은 개념인 거죠. 유리수가 더 넓은 수의 체계인 거기 때문에 얘가 더 넓은 개념인 거고 그 중에서 조금 특수하게 들어가면 자연수다, 정수다 이런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괜찮지? 가장 넓은 개념이었고요. 세 가지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각각 잘 머릿속에 박아두시길 바래요. 이거 유리수의 제곱이다. 여기는 제곱수다. 여기는 0 또는 제곱수다. 이렇게 문제 풀이가 시작돼요. 마찬가지 문자로 쓴다면 k의 제곱이 되겠지. 자연수의 제곱.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11번 문제 이제 뭐 풀어봅시다. 11번 문제 한 번만. 루트 a분의 756 루트 a분의 756이라는 건데 a분의 756이 이렇게 나왔네요.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지? 는 b라고 해놓고 a랑 b랑은 자연수예요. 뭐가 중요한 거야? 이 는 자연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루트 어쩌고가 자연수다. 심지어 a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자연수분의 자연수 형태인데 루트를 씌웠을 때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안쪽에 a분의 76이 뭐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 제곱수다. 그런 거죠. 얘가 제곱수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문자로 표현하면 내가 어떤 자연수 k라는 걸 동원을 했을 때 k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꾸라지다라는 얘기인 거고 얘가 소인수분해를 선생님이 미리 좀 해놨는데 a분의 756을 소인수분해를 하시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7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자연수의 제곱인수, 제곱수가 될 거면 이 a는 뭔가 갉아먹으면서 짝수계의 형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놈이어야 되겠지? 따라서 항상 이런 문제는 최소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였죠. 그리고 얘는 분모에서 갉아먹는 역할이기 때문에 분자를 넘어설 수는 없다 생각하시고 2는 2개, 짝수계 잘 돼 있어. 그러면 3은 짝수계로 만들기 위해서 A가 일단 하나는 갉아먹어야 되는 거고 7도 홀수계가 있으니까 일단 하나는 갉아먹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뭔가 짝짝짝 형태가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기를 얘를
최소 조건이라고 불렀지. A가 갖춰야 하는 최소 조건이고요. 이 뒷부분이 이제 말로는 짝짝짝이라고 했고 뭐 문자를 쓰시면 K1의 제곱 이런 걸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근데 뭐 모든 값들을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를 다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그때 B가 얼마가 되는지 얘까지도 구해보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는 해봅시다. 일단 A가 그냥 최소 조건만 있을 수 있으니까 3 하나 7 하나 갉아먹으면 2 두 개, 3 두 개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럼 루트를 씌우면 2 하나, 3 하나니까 이때는 2 곱하기 3 얘가 B값이 될 거고 만약에 A가 3 곱하기 7에다가 이제 뭔가 좀 짝수개를 추가해 볼게요. 이 두 개를 더 추가로 갉아먹어도 괜찮은 거죠. 짝짝짝 조건. 그러면 3 하나 7 하나 날리고 2 두 개 날렸으니까 3 두 개 남아서 루트를 씌우면 그때 대응하는 값은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3 하나 7 하나에 또 뭐 있을 수가 있어? 3도 여전히 두 개 더 여유가 있으니까 3 두 개를 더 갉아먹는 것도 괜찮겠죠? 그럼 3, 3개 7 하나 날렸으니까 2 두 개 남으면서 얼마 되는 거야?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맨 마지막은 뭐였어? 맨 마지막은? 이 끝이 아니죠? 이 분자 자체, 그러니까 A가 진짜 저거 자체가 되는 거. 얘를 3 곱하기 7 곱하기 뭐 2 두 개, 사실 3 두 개, 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A가 그냥 분자에 있는 숫자 그 자체가 된다면 다 날리는 거기 때문에 B는 1이 되겠죠.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건 6, 3, 2, 1 다 더하시면은 12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최소 조건에다가 짝짝짝 형태 차근차근 따져보면서 이런 것들 맞출 수 있겠지, 그렇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곱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최소 조건에 짝짝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보고요. 우리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5분만 쉬었다가 오늘도 하나를 좀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계속 실전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저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공부하세요. 지금이 이제 시험 전에 10분간의 그 예령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 지금 갖고 있는 게 뭐 기출북이 있으니까 내가 앞에서부터 틀렸던 것들, 뭔가 필기를 남겨놨던 것들 좀 보면서 하시고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물도 마시고 쉬는 시간처럼